안녕하세요, 월도스님. 저는 30대 중반 불자인 정수영이라고 합니다. 전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만 성공에 대한 욕망과 욕심은 아주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싶어요. 하지만 과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모양인데 이 꼴인데 하면서 요즘은 제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겐 언제부터인가 미루는 습관과 게으른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계획녀라고 불릴 만큼 비교적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메모도 꼼꼼히 하고 매일의 계획을 적어가면서 하나씩 실천해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며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려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할 일들을 회피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거나 침대에 누워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습관이 깊어지니 할 일을 하지 못한 불안함과 우울감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스님, 이렇게 미루는 습관, 또 게으른 습관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저도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잘 실천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면서 스님께 꾸중도 좀 듣고 지혜의 말씀 듣고자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스님. 사실 스스로가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귀한 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런 속성은 있어요. 그 성실한 속성도 있고 게으름의 속성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10법계가 구족되어 있다. 우리 마음속에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 10법계가 우리에게 구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뭘 꺼내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꺼내 쓰는 부분의 어떤 행위가 내가 되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게으른 사람, 처음부터 게으른 거 아니거든요. 게으름을 습관들였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고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함을 꺼냈으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했던 사람이 그냥 일을 안 해버리고 일을 밀어버리면 게으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고 게으른 사람이 생각 하나를 바꿔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되어진 존재는 없어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 본래 존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나를 작동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본인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고의 주인공이었었는데 이렇게 게으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부분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는 면을 보면 이는 분명히 개선의 의지가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픈 환자가 아프다고 고함을 질러야 약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픈데도 안 아픈 척 하면 병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본인이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분은 환자, 본인 스스로가 게으름병 환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그 자존감, 자신감 같은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으면 자존감은 올라가요.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하는 일이 없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자존감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부터 큰 걸 잘하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부분.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뭘 묻느냐면 스님, 나는 지금 세상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세상이 싫습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을 정도로 난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길래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인 거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라. 엄마가 설거지라며 어머니 제가 설거지 내가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도 해봐라. 그래서 적은 일이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마땅히 네가 맡아서 일을 해보고 어머니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까지 해왔지만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면 엄마가 널 바라다 보는 순간이 달라질 거다. 평상시에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를 바라다 봤다면 설거지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에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한다면 그 순간에
그 엄마가 너를 달리 볼 거고 너를 칭찬할 거고 그 칭찬하는 눈빛 하나가 너를 자존감 있게 만들어줄 거다. 자존감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보면 만들어지는 게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존재하는 이유의 답을 쓰면 자존감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네. 게으름 속에서는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성실함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미 지금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자존감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누군가에게 소위 존경도 받고 싶고 뭔가 평가도 받고 싶고 성과도 내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부분은 슬로건만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지 혼자 짜지는 법은 없어. 흘러가는 물도 떠줘야 공덕이야. 지가 알아서 떠먹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교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듯이 본인 스스로가 이 어떤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의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그 존재감이 있는 또 성실한 또 그야말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탈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와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좀 약해진다면 저는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템플스테이를 그냥 가가지고 휴식형으로 가지 말고 네. 정말 아주 만들어진 프로그램에서 에이블도 하고 울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에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끌고 갈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그런 프로그램에 의지해 보는 것도 대단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구인사 같은 경우에 보면 구인사는 주경 야산을 실천해요. 네. 낮에 움직여서 일하고 저녁에 기도시키거든요. 그래서 구인사 같은 데 가서 울력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아침 농장에 가면 저녁 6시에 돌아와요. 가서 열심히 일도 해보고 그러면 그것이 스님들이 삶이라는 자체가 그냥 수행자로 살고 있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사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의지 같은 게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꼭 템플스테이는 뭐 구인사로 꼭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까운 지역 사찰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네. 또 몸을 움직여서 정말 깨어있는 부분에 불교로 인식하고 깨어있는 나를 성실함으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 됐을 거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업의 격언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된다는 쪽의 생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어차피 내 손으로 할 일이라면 최고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성공은 눈앞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이렇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